오늘 시간에는 소장세균 과잉 증식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게임하시면서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한쪽은 정확한 그림, 한쪽은 잘못된 걸 찾아야 되는 그림이죠. 우리 인체에서도요, 틀리지 말아야 하는 기관이 있는 거 아세요? 바로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 장입니다. 장은 크게 대장과 소장으로 나뉘는데요. 대장에 가장 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장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대장에 많아야 되는 균들이 소장에 많아지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가장 크게 두 가지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설사 혹은 안 나와 변비 둘 중에 하나가 생깁니다. 왜 생기는 거야? 일단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과식이 있습니다. 아니 과식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할 텐데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얘를 곤죽으로 만들어서 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반죽을 하죠. 위산이 나오죠. 근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위산이 감당을 할까요? 감당을 하지 못할까요?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균들을 죽여야 하는 역할을 위산이 해줘야 되는데 균들을 못 죽이다 보니까 소장 내에서 이상 발효나 이상 증식을 통해서 대장보다 균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제선제를 자꾸 먹는다든지 소화가 안 되는 밀가루, 즉 가공된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장 내에서 이상 발효가 돼서 균들이 많아지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는 혹은 제대로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소장에 균들이 많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장내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먹고, 즉 닭을 먹고 발효를 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가공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이상 발효, 즉 장 내에서 소장에서 과다 발효 그리고 과다 증식이 됨으로 인해서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좋냐면 역전이 돼버리면 소장에 균이 많이 생기면 가스가 찹니다. 어떠한 가스가 차느냐? 소위 말하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복부팽만감이라든지 소화불량이 있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혹은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이 편하면은요, 하루가 편한데요, 속이 불편하잖아요? 인생이 불편해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그러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제가 겪었던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생제 처방입니다. 항생제 먹지 말라면서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세균이 불필요하게 과하게 증식이 됐어. 대장에 있는 게 아니라 소장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항생제를 약 보름 정도까지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장의 유익균 수들이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해서 음식을 챙겨 드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포드맵 식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표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포드맵이라고 얘기하면은 탄수화물, 즉 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단인데 얘를 조절을 시켜줘야 돼요. 권장식품이 있고 제한식품이 있습니다. 제한식품을 보면은 식이섬유나 어떤 이런 복합 탄수화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를 먹지 말래요. 왜? 장내 미생물이 섭취를 해서 과다 발효를 시켜서 증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식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해결했던 방법은 발효음식을 먹는 거였죠. 발효음식. 쌀 씻은 물로 발효를 시키는 음료를 약 2달 정도 먹었더니 진짜 원인 몰랐었는데 깔끔하게 상태가 좋아졌었던 저는 제 케이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어떻게 맞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편향된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편식을 한다거나 뭐 같은 얘기인데, 혹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장내 과식을 한다거나 야식을 먹는다거나 밥 먹고 바로 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거나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 속의 불편함이 인체 내로 번져서 삶을 윤택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잡아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SCA 키트, 네, 대변 검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소장세균 과잉 증식이라고 얘기하는 15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삶에도 균형이 필요하듯이 장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균형 잡힌 정보를 가지고 내 몸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